네, 안녕하세요. 아부TV 장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개묘년인데 개는 개수의 기운이죠. 12운성상 개가 묘년에 있으면은 장생지라고 해요. 묘는 장생지라는 것은 기운이 샘솟듯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커지는 해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오게 돼요.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장마도 길어지면서 장마철에 대비해가지고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저기압이 됩니다. 1기압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 평상시에는 1기압이 몸이 1기압이고 외부가 1018 정도 같은 1기압이거나 고기압이권에는 몸이 불편하지가 않고 사람이 기분이 좋게 돼요.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 저기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압은 공기 안에 산소량이 엄청 적어진다는 겁니다.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가 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사람 몸이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더 이동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염증이나 사기나 탁기들이 외부로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게 됩니다. 이 저기압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심패스틱이라고 NS가 나와 있죠. 이거는 교감신경계를 뜻해요. 한마디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된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람의 파란색으로 그리는 통각 수용체를 뜻하고 베스콘트랙션은 이건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말을 해요.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혈관을 좁게 만들게 되는 거고 통각 수용체 네 번째 있는 그림은 통각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통각 수용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 이케미아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케미아는 한의학상으로 허혈이라고 해요. 피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은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피 안에 산소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가 장기 곳곳에 공급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필요한 곳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장기에 피가 돌지 않고 산소가 부족한 혈이 오게 되니까 장기가 불편하고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혈관 질환이나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통증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네, 한의학상으로는 이제 습이 생기면 습은 원래 토의 기운이고 화는 열을 습토를 생기게 한다고 말을 해요. 여름철 더울 때는 만물이 습연해지고 가을철 서늘할 때는 만물이 마른다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더워지면서 습한 기운이 몰려지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몰리면 습해지는 거죠. 사람 몸이 습해지면서 습담이 생기는 거예요. 막 뭉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화와 열이 모여서 물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수습이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6월 7일 습기가 매우 성하면서 우리가 폐에서 습열의 사기를 받게 되면은 한수에 작용할 근원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이 수를 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폐기가. 그러니까 수를 생하지 못하니까 신장도 안 좋아지고 폐가 힘을 못 쓰니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허리를 담당하는 허리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특히 다음 달은 기미월인데 허리에 관련된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허리에 힘을 못 쓰게 되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척추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이걸 알고 계셔야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습도 내습과 있고 외습이 있어요. 몸에 있는 습이 내습인 거고 바깥에서 작용하는 게 외습인데 우선 몸에 있는 습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삽주뿌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창출을 요새는 뭐 쇼핑몰에 쳐보면 다 있어요. 환으로도 팔고 가루로도 파니까 굳이 뭐 한약
지어 먹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셔가지고 끓여 드시면 되는데, 창출은 이제 건위한다 그래요. 위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장에 있는 습기를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장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더 좋고요. 몸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데는 가장 으뜸인 약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피라는 겁니다. 이 진피는 다른 게 아니고 귤 껍질이에요. 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쓰는 건데, 오랫동안 말릴수록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귤은 보통 겨울에 우리가 먹잖아요. 가을바람에 자라나는 거죠. 가을의 기운과 겨울의 기운은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조함을 일으키고 사람 몸에서 습윤을 좀 제거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기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진피와 아까 말씀드린 창추를 두 가지를 섞어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뭐 각각 하나씩 뭐 끓여 드셔 단방으로 끓여 드시면은 몸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고 몸에 있는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몸에 습담이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채소를 이렇게 띄워놔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마철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기압이 되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양이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때 우리 몸의 산소량도 엄청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아까 말한 허열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라도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잎채소를 많이 드실 필요가 있어요. 뭐 종류가 많죠. 상추, 케일, 뭐 적근대, 겨자, 뭐 청경채, 치커리, 당귀 뭐 이런 것들이 다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머리가 엄청 가볍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을 몸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많이 꾸준히 먹는데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런 거를 한 3, 4일 전에만 해도 꾸준히 먹여주세요. 그러면은 머리가 엄청 맑아지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엔 더욱더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쌈채소를 드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외부의 습을 제거하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달려있는 게 뭐 커피가루나 녹차가루나 아니면 뭐 일반 차 찌꺼기들 있죠. 이런 찌꺼기들 걸어두면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소금을 두셔도 효과가 있는데요. 굵은 소금은 풍수에도 많이 쓰여요.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싱크대나 아니면 주방에다가 접시에 담아가지고 굵은 소금을 놔두면은 재운이 상승한다는 그런 풍수적인 학설이 있어요. 음, 또한 애군을 많이 쫓는 게 옛날부터 소금이 많이 쓰여 있죠. 혹은 또 마가복음 같은데 9장인가? 9장에 보면 이제 소금에 관한 얘기가 소금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뭐 불경 같은 데도 보면은 소금을 배가 아프면은 검은 소금을 먹어서 치료하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금은 우리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이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외습을 없애도 되는 거고 또한 뭐 제습기를 쓰셔도 돼요. 혹은 또 페트병에다가 물을 70% 담아가지고 얼린 다음에 바깥에 두게 되면은 외부에 습기가 응집력 때문에 물방울로 고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외부의 습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제습기 이용하시는 건데 제습기가 없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원리가 더워지면 습을 몰고 오고 서늘한 바람에 불면은 건조해지는 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편한 방법은 잠깐 에어컨을 찬바람을 켜주시면은 찬바람이 딱 들게 되면 바로 건조해집니다. 그게 가장 쉽죠, 사실은. 그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습도를 조절하시면서 쾌적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식초인데요. 식초, 지금 이제
장마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질병이 장염이에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들이 막 증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있는 무좀균이나 습진균들이 막 습한 기운 때문에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건조하게 아까 말씀드린 약초를 드시거나 혹은 이거 식초도 종류가 많은데 발효식초를 드시는 게 좋아요. 천연 발효식초를 마트 가면 다 파는데 뭐 사과 식초도 있고 일본 같은 데서는 요새 뭐 생강 식초가 유명하죠. 생강 식초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해요. 건강 때문에. 요새 식초에 관한 책 하나 읽어봤는데 식초를 이제 식후에 혹은 식전에 위장이 좋은 분들은 식전에 드셔도 되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식후에 이제 한 숟가락 정도 물 500ml 정도 희석해 가지고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장 속에 있는 유해균들 죽인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식초가 이제 간담에 해당해요. 신맛은 간담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몸에 약간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또 빨래 같은 거 쉰내가 이제 장마철엔 쉰내가 나잖아요. 쉰내가 나는 빨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 넣고 식초를 한두 마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빨래를 하시게 되면은 빨래에서 쉰내가 사라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식초를 이용하셔가지고 식초를 드셔도 되고 빨래 하실 때 이용하시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도 약화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장마철 좀 기운이 떨어지지만 더욱더 많이 웃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